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1부 세션 잘 들으셨죠? 저는 두 번째 세션을 준비한 이유미라고 하고요. 오늘 선생님들 모시고 라이팅 스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부 세션에서 저희 진아 선생님께서 정말 유용한 팁 많이 주셔서 저도 좋은 정보 많이 얻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유익한 시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션도 선생님들하고 함께 한번 같이 가볼 텐데요. 소개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한 12년 정도 지금 교육업계에서 출판사에서 그리고 또 교육회사들에서 같이 영어 교육에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 만나 뵙고 또 원장님들도 만나 뵙고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또 학부모님 세미나도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오다가 거기에서 생긴 노하우들 그리고 또 원장님들께서 또 많이 전수해 주신 노하우들 플러스 저만의 교육 가치 철학을 가지고 지금은 위원더 영어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미 원장이라고 합니다. 원장님들하고 오늘 제가 두 번째 세션에는 이렇게 두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 진아 선생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이제 공부방을 하실 거면 공부방에 명확한 그런 픽처가 있으셔야 되고 우리의 커리큘럼의 특장점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데 어떤 걸로 가져가셔야 될지 고민하시는 원장님들 계실 텐데 첫 번째 전반부에서 제가 이제 교육 트렌드, 특히 영어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교육 트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사실은 트렌드를 알아야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을 해야 저희가 친구들을 제대로 가이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들으시면서 혹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들 계시면 참고해서 커리큘럼 작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또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나는 이제 상담, 아까 학부모님 상담하는데 퇴회하려고 하는 친구들 혹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기 오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서 입회를 시켜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들 계시면 이 트렌드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상담에 녹여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진아 선생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신 패러디 라이팅을 가지고 제가 선생님들께 어떻게 라이팅 수업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라이팅 수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트렌드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2015 교육과정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에 가장 키워드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의 융합형 인재, 학생 참여 중심, 그리고 진로 교육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목표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우리는 21세기 인재, 정말 친구들이 그냥 이제 지식을 주면 그걸 암기해서 테스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지식에 더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학생들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 참여 중심. 그렇게 되려면 친구들이 지식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식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거에 참여해서 내 지식도 부어넣고 친구들의 아이디어들도 같이 부어넣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재창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겠다. 두 번째 그러고 진로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진로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유학년제 중학교 1학년 때 다 시행하고 있죠.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친구들이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지금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창의융합형 인재와 학생 참여 중심에 우리가 아이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내신 에서 저희가 수행평가 그리고 과정형 중심의 우리가 평가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과 고교학점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2022년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전체의 결국 이 정책들은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서로 맞물려 가거든요. 이 역량이라는 것은 아마 영어 세미나 많이 들어보신 원장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1st century skills 해가지고 4C's, collaboration skill, creativity, 그리고 critical thinking, 그리고 아이들이 communication 하는 스킬들을 길러내야 21세기 인재로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희 교과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시행을 할 거냐?
시행을 하면서 이제 평가 과정을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예전에 그냥 지필고사로만 저희가 평가했던 내용들이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2015 과정이 개정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개정교육과정을 알고 계신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초등영어를 중심으로 하시든 중등영어를 중심으로 하시든 고등영어를 중심으로 하시든 우리가 뭐 일상회화 혹은 아이들에게 이 영어를 영어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입시라는 부분들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교육 과정들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 달달달달 외우시던 많이 세미나를 들으시던 하시면서 몸에 익숙하게 해두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지식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평가해서 이걸 과정평가 안에 다 맞물려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필고사로만 봤던 걸 이제는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면서도 그냥 수행평가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룹워크로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서로 잘 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핵심 교육과정이 나온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저희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The world is changing very fast.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Big will not be small anymore. 무슨 말이죠 이게? 경영학자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을 잡아먹는 시대는 이제 끝났대요. 그럼 어떤 시대요? It will be the fast beating the slow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회사들, 얼마나 민첩하게 빨리,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회사들이 그렇지 못한, 또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기는 지금은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회에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 교육자들이 다 교육을 고민해야 되는 바이잖아요. 이 산업혁명이 바뀌면서 산업시대에 맞춰서 이제 교육과정들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냐라고 이제 스탠포드에 계신 전 총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AI 시대여서 우리가 5년 뒤에는 어떤 직업군이 없어지고 10년 뒤에는 어떤 직업군이 없어지니까 이런 직업군이 생길 직업군에 대비해서 애들을 키워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친구들에게 자율성을 가지고 학습의 민첩성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까 교육과정에서 얘기드렸던 역량 중심의 교육하고도 사실 맞물리는 이야기인 거고요. 아이들에게 이런 역량들을 키워주다 보면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아이들이 어떤 과제를 맞닥뜨리던 그 과제를 혼자 크리티컬 띵킹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배경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개정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키 팩터,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평가 중심의 수행평가 및 선논술형이 확대되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영어 쪽에서는 영어도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비중이 학교별로 조금씩은 틀리긴 하지만 제가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어떤 학교는 40%, 어떤 학교는 50%, 어떤 학교는 80%, 심지어 100%까지 영어 수행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수행평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행평가 유형은 학교별로 굉장히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쓰기 라이팅 프로젝트 혹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학교들도 있으시고요. 모의고사 듣기 평가를 넣어서 수행평가 하시는 학교들, 말하기 평가, 그리고 토익 토론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까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계셨던 이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커리큘럼은 어떤 식으로 지금 커리큘럼을 짜려고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냥 예전에 기존대로 우리가 그래머 가르치고 리딩 가르치고
그러는 수업으로만 혹시 구성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수행평가가 못해도 40%는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념을 하면서 커리큘럼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수행평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수행평가 예시입니다. 뭐 올바른 SNS 사용법을 조사해보고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행평가로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must visit 장소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역량 이야기도 했는데 역량하고 이런 것들하고 한번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리플렛 같은 거 내가 사실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뭔가 사업자가 돼서 리플렛을 작성해 보기 전까지는 저는 한 번도 혼자 스스로 리플렛을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 리플렛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좀 더 사람들에게 어트랙션을 끌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에서는 단순하게 영어 실력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친구들의 역량들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로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수행평가 어떻게 대비해 줘야 되나요? 이런 이제 고민도 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원장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원장님들께 그래서 수행평가 어떻게 준비해 주세요, 원장님 말씀 여쭸더니 원장님께서 수행평가 얘기 꺼내지 말라고 우리 수행평가까지 대비해 주면 힘들어서 학원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럼 수행평가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서를 보시면 됩니다. 수행평가는 교과서 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나왔어요. 여기 뭐 제가 지금 비상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비상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교과서들이 예전에 외서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스타일들의 그런 교과서들로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 교과서를 100% 활용해서 지금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런 것들 친구들이 많이 진행하죠. 각 나라의 화폐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마켓데이 해보고 우리가 그런 다이얼로그 배운 거 마켓에 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들로 연습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요. 또 6학년 정도 가면 친구들이 초대하는 글을 써보는 거 그리고 그 글을 쓰고 발표하는 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역별로 나는 수업을 다 따로 한다 라고 하시면 너무 힘드세요. 그죠? 영역별로 따로 하는 거 어머님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의 영역을 잡으셨으면 우리의 키 영역으로 잡으셨으면 그 영역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수업을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그런 면에서 글을 쓰고 발표하는 거, 스피킹으로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고요. 동물 보호를 위한 포스터 만들기 이런 활동들도 들어갔고 중학교에 가면 좀 더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이 고등학교 교과서 한번 보시겠어요? 외서에 나오는 스타일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전에 저희들이 봤었던. 그래서 나의 인생을 바꿀 해결책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들도 친구들이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프로젝트 주고 친구들이 조사해서 자기만의 뭐 리플렛을 만들든 포스터를 만들든 아니면 스피치 리스트를 만들든 해서 친구들이 발표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막막하시면 뭐 보시라고요? 교과서 보시라는 말씀 여기에서 드리고요. 자, 그러면 수행평가 반영 비율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학교별로 지역별로 많이 틀립니다. 굉장히 흔한 케이스고요. 저희 학원이 강서구인데 강서구 A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가 60% 그리고 수행평가가 40%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행평가 40% 지필평가가 여전히 중요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보시면 지필평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서술형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과 수행평가를 합치면 결국에는 50%에서 60%의 비중으로 거의 모든 학교가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강남구로 넘어가 볼까요? 강남구로 가면 지필평가가 80% 그리고 수행평가 이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필평가가 20% 수행평가가 80%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80% 반영을 하는데 이 80% 안에 지금 아마 슬라이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라이팅 프로젝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거의 60% 안에서 그 안에 반 이상이 라이팅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그리고 지필평가 20%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지필평가 20%도 오지선다가 없고 객관식 문제가 없고 다 서술형으로 보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00% 수행평가와 서술형으로 보고 있는 학교들도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국제학교 가면 더 하겠죠. 그래서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100% 수행평가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 사실 뭐 학원 운영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커리큘럼을 작성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말씀을 짜시고 또 어머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을 한번 해 주시고요. 수행평가, 평가 항목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는데 사실 잘 안 보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학교 알림이 사이트 여기 뒤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가 지금 보여드린 뭐 학교별로 수행평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원장님도 오늘 학교 알림이라고 네이버에 가서 치시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가 뜹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 이름 치시면 그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게 뭐 어디 정보를 얻어온 게 아니고 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머님들도 보실 수 있고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고 학생들도 심지어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인근 학교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본인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잊지 않고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트렌드는 이러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통 이제 리딩하고 그래머 위주의 수업을 많이 했던 학원들이 요새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소규모의 우리 공부방 이제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세우는 분들이 표현 영어 굉장히 오래됐죠. 표현 영어 하는 부분 그리고 수행 평가도 대비해주는 학원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라이팅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라이팅 수업에 좀 접근해 보실 수 있으실까라고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라이팅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지금 라이팅 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네, 제가 채팅창을 다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많으신가요? 사실 라이팅 수업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시작하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서 시작하기 사실 어려운 수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뭐 phonics도 있고 저희가 grammar도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라이팅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없으세요. 다른 영역들은 거의 다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어려워요. 사실 저도 라이팅 지금 수업을 친구들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첨삭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엄두가 안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팅 할 때 원장님들 혹시 스캐폴딩 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캐폴딩이 한국말로 비계 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건물을 높게 지을 때 그냥 바로 높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그걸 저희가 스캐폴딩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라이팅 실력이 좋아지기까지는 사실 밑에서부터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스킬이 마찬가지지만 밑에서부터 닦아야 되는데 그 스킬들을 차근차근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이 가설물을 설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이 어떻게 이 가설물을 아이들을 위해서 잘 설치를 해 주었는지를 제가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교과서에서도 이 스캐폴딩 기법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미국 교과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무작정 라이팅 하라고 사실 주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래 걸려요. 주제를 주고 아이들이 브레인스토밍하고 브레인스토밍 한 거 가지고 뭐 first draft 쓰고 second draft 쓰고 first draft 그다음에 second draft 그냥 못 쓰죠. 선생님들이 첨삭해 주셔야 되잖아요. 첨삭하고 또 second draft 쓰고 또 첨삭하고 final draft 쓰고 그러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린 시기에 라이팅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선 아이들이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줘서 그 리딩 패시지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는 거기에 있는 문구들을 다시 한번 써보는 활동들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미국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Read like a writer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리딩을 할 때 내가 라이터가 된 것처럼 읽다 보면 친구들이
왜냐하면 내가 쓴 것처럼 읽다 보니까 그 읽었던 걸 그대로 한 번씩 써보면서 패턴들을 익힌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read like a writer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미국 교과서 얘기는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arallel Writing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 책을 딱 봤을 때는 이제 영어 학습을 한 지 2년 차, 1.5년 차 혹은 2년 차 되는 친구들이 쓰기에 가장 적당한 레벨이라고 보여졌고요. 선생님들께서 나는 한 번도 라이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친구들과 접근해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샘플 교재 아까 신청 받으셨잖아요. 샘플 교재 꼭 신청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초급 아이들에게 내가 라이팅을 접근시키실 때 그럼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텐데요. 사실 라이팅은 저희가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저희는 파닉스하고 뭐 그래머하고 리딩만 가르쳐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어머님들은 다 원하십니다. 왜냐면 또 발빠르신 어머님들은 수행평가에서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가 원하는 바예요. 그죠? 그러면 이 라이팅을 내가 지금 우리 커리큘럼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라이팅 책을 안 쓰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있는 리딩 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 지금 뒷부분에 들어보시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Parallel Writing 같은 경우는 학습 이론, 저희가 Cone of Learning이라는 학습 이론에 기반해서 교재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원장님들께, 선생님들께 카메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눈 부분들을 한 14일 정도 되면 원장님들 어느 정도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네, 한 10% 정도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쓰고 계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원장님들? 그럼 원장님들 조금 더 기억하실 거예요. 35%, 40% 조금 더 기억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 제일 밑에 있는 지금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모방하고 실제로 해보면서 저희가 doing이라고 하죠. do something, doing or practicing. 해본 걸 가지고 우리가 모방해보고 뭔가 실제 해보면 친구들이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해서 이 Cone of Learning이 나온 거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이 배울 때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도 마찬가지죠. 리딩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읽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써보면 더 많이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써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남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에 맞춰져서 교재가 설계가 되었고요. 제가 샘플 교재를 바로 샘플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교재 레이아웃을 보여드리고 이걸 보시면서 이 교재를 보시고 받아보셔서 샘플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혹시 지금 리딩 교재를 사용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내가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리딩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라이팅으로 내가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오늘 제가 볼 유닛은 이제 레벨 2에 나오는 유닛 3 단원입니다. 이게 play first, homework later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내용들로 우선 리딩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구성이 된 게 레벨 2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숙제하기 싫은데 놀다가 숙제 놓친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쓴 내용을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릴 거고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것처럼 앞에 보시면 picture walking 하고 그리고 또 뭐 단어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죠. 자, 픽처 워킹하고 단어 공부 충분히 뭔가 리딩을 하기 전에 라이팅을 하기 전에 해보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셔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운영하셔야겠죠. 그래서 픽처 워킹이나 이런 단어 공부 그냥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실 게 아니고 하나씩 해보시면서 뎁스 있게, 뭐든지 좀 뎁스 있게 공부하는 게 요새 트렌드이고 어머님들도 원하시는 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픽처 워킹 하시고 단어 이제 공부도 시작을 하실 텐데 오늘 제가 단어 공부하실 때 유용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두 번째 페이지에는 단어가 나와 있고 뒤에는 이제 그래머 포인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머는 여기서 이 그래머 개념을 설명하세요, 뭐 하세요 이러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그래머 포인트가 있고 이런 그래머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쓰기를 한다 정도로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자, 포 코너 보캐블러리라고 해서 어휘하는 학습 방법인데요. 미국 교과서에 등장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어 쓰고 친구들에게 four corner, 코너가 4개 있죠. 한 곳엔 단어를 쓰고 한 곳에는 그림을 그려보고 한 곳에는 미닝을 써보고 한 곳에는 그 미닝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단어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들어서 알고 들어서 읽어서 아는 단어, 또 하나는 내가 말하고 쓸 때
할 줄 아는 단어, 우리가 receptive vocabulary하고 productive vocabulary라고 하거든요. 점점 이런 수행평가나 혹은 실생활 영어가 강조되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어휘는 달달달 외워서 그냥 듣고 알고 넘어가는 단어들도 중요하지만 많아져야 될 단어들이 이런 productive 어휘들이에요. 이런 productive 어휘들이 많아지려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화 레슨은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께 넘어가고 싶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지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교과서에서도 모델을 주고 그 모델을 토대로 친구들에게 스캐폴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리지널 지문을 주고 친구들에게 이 지문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팅을 하는 기법들을 뒤에서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요. 자, 리딩 할 때 선생님 아까 제가 리딩 할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아이들에게 리딩 시키실 때 라이터처럼 내가 라이터가 된 것처럼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라이팅을 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읽히시라는 말씀을 했어요. 어렵죠. 어려워서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픽 오르게나이저입니다. 저희 책에도 그래픽 오르게나이저 형식으로 이 지문을 아이들이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교재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냥 만약에 지금 그냥 독해 교재들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고학년에서도 꼭 같이 적용을 해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중등 교과서에 우리가 독해 교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서머라이즈를 시키기 전에 그래픽 오르게나이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글의 내용 토대를 이 토대가 글을 쓴 목적 있잖아요. cause and effect를 사용을 했는지 그냥 정보들을 리스팅해서 인포메이션을 주고 싶었었던 그런 글인지 그런 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를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다 보면 라이터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라이터가 이 글을 왜 썼는지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고 그걸 가지고 라이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독해 교재를 사용하고 가시면 쓰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리딩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리딩 원래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그건 기회를 만들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리딩 지문이 이렇게 나온 후에 저희 지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픽 오르게나이저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시면 리딩 지문이 위에 다시 나와 있고 위에 나와 있는 지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약간 그래픽 오르게나이저 형식의 포맷에 fill in the blank 형식으로 먼저 글의 의도, 이 글이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문제가 뭐였고 그래서 그 문제를 solving하기 위해서 뭘 했고 이런 형식의 cause and effect면 cause and effect 아니면 compare and contrast면 compare and contrast 이런 식의 graphic organizer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친구들한테 먼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다른 교재 지문도 가져왔어요. 선생님들 지금 좀 내가 만약에 이런 티칭 지문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 오르게나이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첫 번째 와운드를 흔들었더니 뭐가 나왔고 두 번째 와운드를 흔들었더니 뭐가 나왔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퀀싱이라는 그런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cause and effect면 cause and effect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를 아이들에게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보게 하시고요. 저희 이제 parody writing에서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first parody가 시작을 해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parody 같은 경우 지문을 그대로 fill in the blank 하는 거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parody 하는 데선 저희가 새로운 시츄에이션을 줍니다. 앞에서 주었던 시츄에이션하고 조금 틀린 시츄에이션이에요. 앞에서는 아이가 뭐 다른 숙제를 못 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무비가 아니었고 앞에서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뭐에 늦었다라는 이야기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여기 새로운 시츄에이션은 저희가 아이가 수학 숙제를 이번에는 못해서 근데 앞에서는 finish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번에는 complete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게 해서 아이에게 패러디를 하게 시키고요. 그리고 reasoning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favorite movie가 아니고 favorite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는 favorite movie를 시츄에이션으로 줘서 친구들한테 똑같이 내용을 한번 패러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냥 리딩 지문 같은 걸 가지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하실 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First parody, second parody, third parody 다 스스로 이거를 작성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선생님들도 편하게 또 친구들 처음 라이팅 하는 친구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교재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츄에이션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 이렇게 써보게 되어 있죠. 앞에서 써줬던 블랭크보다 블랭크가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그 블랭크들을 활용을 해서 친구들이 아이들이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빨랐죠? 조금 더 천천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작성을 first parody를 친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second parody 어떻게 진행할까요? second parody는 마찬가지로 시츄에이션이 주어지는데요. 조금 더 personalize 할 수 있도록 패러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저희가 personalization 영어 이제 수업하시면서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화하는 거. 왜 자기화하는 게 중요하냐? 자기화했을 때 더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냥 남의 거를 그냥 베껴 쓰는 것보다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 시츄에이션을 거기에 넣어서 쓰다 보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화하는 활동을 second parody에는 넣습니다. 그래서 시츄에이션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setting, cause, effect 여러 가지 옵션들을 주고 아이들한테 줄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주었던 하나하나의 그런 아주 상세한 스텝들이 조금씩 지워집니다. 실제 라이팅을 하는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스캐폴딩 뭐 하는 거죠? 가설물을 하나하나씩 없애주는 거겠죠. 친구들이 second, third parody로 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second parody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third parody에 가면 더 옵션이 많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저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 같은 내용으로 친구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고 좀 더 흥미롭게 써볼 수 있도록 이 월드뱅킹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책 안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텝대로 친구들이 첫 라이팅을 좀 밟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독해책을 가지고도 혹은 나중에는 또 어떤 다른 영역의 책을 가지고도 라이팅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까지 third parody까지 끝나고 나면 아까 진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책 뒤에 보면 이런 writing sheet이 있습니다. writing worksheet.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만의 own writing, 내가 알고 있는 어휘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situation들을 여기에 접목을 해서 writing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원서 라이팅 이제 교재를 가지고 라이팅을 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가이드가 하나하나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자율성을 가지고 쓰고 싶은 내용들을 마구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삭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스캐폴딩을 해서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 스캐폴딩들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교재 선택을 하실 때 한 번도 라이팅을 진행해보지 않았던 선생님들이라면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서 메리트를 보실 수 있을 교재이고요. 이렇게 라이팅 친구들이 진행을 했어요. 아까 진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런 라이팅 워크들 홍보하기 굉장히 좋은 자료로 원장님들 쓰실 수 있으십니다. 아이들 포트폴리오 바인더 만드셔서 학원별로 쓰시는 데들도 있는데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작성해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3달에 한 번 교재가 끝날 때마다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머님들께서 바인더를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건 저희 학원인데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팅 워크들을 학원 바깥에 해요. 그래서 바깥에다 다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머님들이 보시고 놀라세요. 이렇게 라이팅을 하는 애들이 여길 다니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도 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 책 뒤에 들어가 있는 라이팅 워크시트는 마지막에 꼭 친구들하고 작성해 보시고 이런 용도로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스캐폴딩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설물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First parody writing 아이들이 진행했죠. Second parody writing, third parody writing.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의 own writing을 할 수 있어서 저 가설물들은 없애고 친구들이 스스로 writing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키워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Q&A를 진행을 할 텐데요. parody writing은 우선 점진성. 이거는 스캐폴딩하고 맞는 이제 똑같은 말이죠. 점진성을 가지고 굉장히 스몰 스텝으로 친구들에게 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어프로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면화와 자기화하는 부분들. 아이들에게 여러 번 프랙티싱을 시키면 internalize라고 하죠, 저희가. 아이들에게 second, third까지 이제 personalize 하면서 쓰게 하면서 내면화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기화해서 마지막 파이널 드래프트는 써내는 부분, 이렇게 학습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레슨 플랜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몇 차시 정도로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3차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차시로 선생님께서 구성을 하셨을 때는 한 2달 정도 책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차시까지 리딩, 지문에 대해서 어휘 학습하고 그라마 학습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두 번째 차시에서 first parody, second parody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시에서 third parody 진행하시면서 마지막 final draft 써내고 나서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발표해보는 활동 하시면서 마무리해 보실 수 있는 차시로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1, 2, 3, 4, 4단계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단계 같은 경우는 nursery rhyme을 바탕으로 해서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 글들을 친구들이 nursery rhyme식의 글을 써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글을 아이들이 노래로 불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2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리 형식, 레벨 4는 레벨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소부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레벨 4 같은 경우는 non-fiction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레벨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벨 4에 가면 이렇게 유닛 3이긴 한데 이렇게 아이들이 non-fiction 지문들을 읽고 non-fiction 지문들을 패러디 라이팅해서 나만의 non-fiction 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스몰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은 아까 언급드린 부분이고요. 책 샘플로 받아보시면 스코프 앤 시퀀스 보시면서 우리 학원에 맞게 커리큘럼들 스코프 앤 시퀀스는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포넌트는 저희가 이제 스튜던북이 있고요. 스튜던북 외에 answer key가 제공이 되고 스튜던북 뒤에 보시면 뒤에 아이들이 라이팅 할 수 있는 워크시트 아까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워크북이 따로 뒤에 들어가 있어요. 미니 워드북하고 같이. 그래서 어휘 학습이나 아니면 패턴 드릴을 조금 더 하고 싶으시다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워크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책 소개를 통해서 라이팅 하실 수 있는, 스캐폴딩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리딩 지문을 가지고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까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그래픽 오르게나이저 사용하셔서 리딩의 지문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친구들과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워크시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낮은 단계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될 워크시트, 선생님들이 스캐폴딩 해야 될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학원에서 나는 이걸 가지고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 제가 교과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팅하고 나서 교과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발표하는 활동으로 마무리가 되죠. 친구들하고 이런 라이팅을 활동을 하셨으면 우리 패러디 라이팅에서도 마지막에 파이널 드래프트를 썼으면 친구들이 꼭 그걸 가지고 한 번은 발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수행평가에서 말하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말하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라이팅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해봐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같은 것도 상시적으로 클래스 안에서도 하지만 저희 학원은 PT데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하고 라이팅 한 작업 가지고 연습해서 PT 이렇게 진행하는 활동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팅 수업을 하신다면 잊지 마셔야 될 거 처음에 read하고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write하고 그거를 또 아이들이 말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있었는데 시간상 저희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 블로그에 오셔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스피킹 활동까지 연결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and Writing Connection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If you want to teach a child to read, what do you have to do? You have to give a pencil. 연필을 주셔야 돼요. 연필 주고 아이들한테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want to teach a child to write? 그러면 give him a book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 좋은 라이팅, 좋은 모델을 주고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 모방하면서 써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연습시키시는 게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지금 올라오는 거 한 번씩 받으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기초 친구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처음에 라이팅 시작하는 친구들이 쓰기에도 좋은 책이고 집에서 사실 엄마표로 혹시 나는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보시면 좋을 책이세요. 왜냐하면 엄마표로 하시는데 워크시트를 만드시고 내가 이걸 스캐폴딩을 하고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매우 스캐폴딩이 잘 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쉽게 집에서 아이들과 집에서 한 뭐 스텝 인투 리딩 2단계 혹은 리더스 단계에서 한 2단계 정도 읽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함께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책으로 추천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은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등학교,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년제가 아닙니다. 레벨제죠. 학습 연차에 따라서 분명히 틀린 부분들이 있고요. 어머님들 사실 많이 질문하세요. 레벨 테스트 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학년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학년으로 비교해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뭐 미국 교과서 레벨로 비교해 드렸을 때 이 정도, 혹은 뭐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뭐 교과 과정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학년에서 어느 정도 해야 잘하는 건지 라는 기준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또 초등 고학년 대상 라이팅 북도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드릴 책은 많은데요. 그거는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메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제 메일 주소 넣어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라이팅에 대한 첨삭은 보통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그죠? 라이팅 첨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라이팅 첨삭이 힘들어서 사실 라이팅 수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덜고 싶다 하시면 스캐폴딩이 잘 돼 있는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책을 선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첨삭을 할 때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부터 첨삭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부터 첨삭을 안 해놓으면 계속 틀린 패턴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라이팅을 first draft, second draft, 그리고 final까지 써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팁이라면 팁, 브레인스토밍부터 친구들의 라이팅을 한 번씩 보면서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첨삭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영어 기초가 없는데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영어는 뭐 이제 학습의 노출량에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뭐 7세, 뭐 6세, 그냥 흘려듣기 식으로라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스토리북으로 어머님들께서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파닉스를 하는 친구들을 보시면 이제 파닉스라는 건 사실 머스트는 아니고 파닉스를 알면 읽기에 분명히 읽기를 스피드 내게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1학년 때 만약에 친구들이 2명이 옵니다. 그런데 한 명 친구는 한 번도 영어를 안 하고 뭐 듣기나 이런 것도 없이 왔던 친구, 또 한 명 친구는 집에서 엄마가 그래도 스토리북도 읽어주고 흘려듣기 노출도 많이 시켜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똑같이 1학년 때 오면 당연히 이 친구, 좀 노출이 되었던 친구가 파닉스를 가르쳐도 훨씬 빠른 속도로 습득을 합니다. 왜냐면 파닉스라는 것 자체가 소리에 대한 인지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레터하고 그거를 저희가 릴레이션십 짓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일수록 내가 학습적인 부분이 싫다라고 하시면 스토리북이나 아니면 흘려듣기 식으로 친구하고 집에서 자주 흘려 들으면서 아이하고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시는 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세요. 또 아이들이 라이팅을 시작하려면 기초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이팅 그래서 제가 이 책 같은 경우도 1.5년에서 2년 정도 학습한 친구들 뭐 파닉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딩이나 코र्스북이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노출된 친구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라이팅이라고 해서 고학년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라이팅이라는 부분을 저는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라이팅 고학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저학년에서부터 라이팅을 하고 단어 쓰는 것도 사실은 라이팅 단어가 문장이 되는 거고 문장이 패러그래프가 되는 거고 패러그래프가 에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리딩 지문을 하면서 문장 두 개, 뭐 3개 정도를 써내다 하더라도 그것도 라이팅 활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라이팅에 지속적으로 리딩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하고 커넥션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제 없으실까요? 또 추가 질문이 있을까요? 제 눈에는 안 들어오네요. 제가 말을 좀 너무 빨리 했는데요.
어머님들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신가 봐요. 3살 아이도 한글과 영어를 함께 시작해도 되는지요? 3살 아이 한글부터 떼고 영어를 시작해도 되나요? 어머니 한글 언제 뗄 수 있나요? 한글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아직도 맞춤법을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뗀다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3살 때부터 영어 노래 틀어주고 아이에게 요새는 사실 유튜브에 너무 많은 소스들이 있잖아요. 전 노출시켜주는 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이가 나중에 한글에 이 영어 학습을 빨리 해서 한글에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지적으로 조금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모국어 습득을 하는데 영어가 방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할까요? 라이팅 후에 말하기 할 때 영어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자, 라이팅 후에 말하기를 할 때 영어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은 뭐 라이팅으로 이걸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리딩을 많이 해야 됩니다. read a lot. read a lot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리딩을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희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내주는 숙제 중에 하나가 낭독 숙제입니다. 그래서 낭독 숙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낭독할 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쉐도잉 리딩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들으면서 쉐도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낭독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1단원 배웠다고 1단원에서 이제 4단원 갈 때 4단원 배운다고 1단원 읽지 않고요. 저희는 4단원까지는 계속 누적 반복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읽은 친구들만이 발음 교정도 될 수 있고 또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낭독을 많이 시키시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리딩 원서 교재를 이용한 라이팅 팁 몇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리딩 원서 교재라고 하면 리더스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혹시 리더스들 같은 경우는 특히 유명 리더스들 같은 경우는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들이 워크시트로 이미 작성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그런 책들을 선정을 하셔서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다 작성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출판사에 있었지만 그런 자료들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생님들께 쓰시질 않으세요. 있는 것만 그냥 보이는 것만 쓰시고 있어서 사실은 못 보셨던 거지 특히 원서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그 출판사 하는 회사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서치 해보시면서 그래픽 오르게나이저 혹은 라이팅 워크시트이 작성된 책들로 먼저 시작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워크시트들이 없더라도 선생님께서 스스로 그 워크시트를 만드실 수 있는 노하우가 분명히 생기실 거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마무리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아까 드릴 말씀이 그 부분이었고 저희가 literacy라고 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이제 문해력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literacy skill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뭐 reading도 그렇고 vocabulary도 그렇고 우리가 phonics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phonemic awareness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과서 최근 들어서 한 10년 이내에서 미국 교과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reading과 writing의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딩 수업만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오늘 내 커리큘럼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무 리딩을 그냥 리딩으로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라이팅 교재를 찾고 계셨던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좋은 라이팅 교재 저희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렸으니까 꼭 샘플로 받아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채팅창에 올라간 제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